Will that be quits then? Will we have paid our debt to you? Well, if you insist, it's always good to shake on it. But can I ask a few questions? 여러분들의 선물 매매 보조지표 공부를 시작하면서 바이앤셀 신호가 뜨는 지표를 많이 활용하고 계실 겁니다. 이러한 바이앤셀 신호를 활용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롱과 숏 신호가 반드시 지그재그로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연결될 때에는 롱이 나왔으면 그 다음 또 연이어 롱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때 롱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지표 신호가 숏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추세가 하락으로 연결될 때 숏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또 연이어 숏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숏 이후에는 반드시 지표 신호가 롱이 나오게 됩니다. 롱숏 반드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앤셀 시그널 지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바이앤셀 시그널을 활용해서 매매 기법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앤셀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보조지표로 유티브 얼럿 보조지표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이가 나왔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셀이 나오고요. 셀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바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추세가 상승으로 연결이 될 때 롱으로만 진입을 해야 되는데, 롱으로 진입을 한 이후 숏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신호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티브 얼럿 보조지표를 이번에는 2번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티브 얼럿 보조지표 한 개는 셀 시그널 만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건데요. 바이 시그널은 체크 해제를 해주도록 하고 셀 시그널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값은 2와 1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보조지표가 만들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셀 지표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로 유튜브 얼럿 또 한 개를 켜서 이번에는 바이 시그널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셀 시그널은 체크 해제를 해서 없애주도록 하고요. 인풋 값은 2와 300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는 반대로 셀 시그널은 다 지워졌고요. 바이 시그널만 남겨줬습니다. 만들어준 유튜브 얼럿 두 개의 보조지표를 모두 한 번에 같이 켜봤는데요. 바이가 나오고 셀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바이가 나와야 되는데 셀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이가 나왔죠. 반드시 롱숏 반복적으로 나오는 신호를 두 개의 유튜브 얼럿 보조지표를 활용을 해서 바꿔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추세를 볼 수 있는 보조지표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건데요. 가장 상단에 있는 보조지표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조지표는 인풋 값을 변경을 해줄 건데요. EMA1을 61선으로 바꿔주고요. EMA2를 181선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습에 가서 바이앤셀 시그널은 체크 해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차트 위 트레이드 신호 라벨 수량은 체크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그리기 배경을 50%로 조금 더 진하게 잘 보이게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건은 크로스 되는 구간이 보이고요. 골든 크로스가 되는 구간에 캔들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조건은 회색 영역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을 거고요. 회색 영역 캔들이 위에 있을 때는 롱으로 진입을 합니다. 회색 영역 안에서는 진입을 하지 않을 거고요. 회색 영역 아래에서는 숏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활용을 해서 추세를 확인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해당 구간에서는 롱 구간이고요. 바이 시그널만 확인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후에 크게 상승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 가장 상단에 있는 서포트 앤 레지던트 레벨 위드 브레이크 보조지표를 클릭을 하게 됩니다. 지지저항 보조지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좀 더 잘 볼 수 있도록 서클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해주게 되면 해당 보조지표 선들이 나오게 될 건데요. 자, 진입 자리 아래 만들어져 있는 선, 손절 라인을 잡아줄 수도 있고요. 이제 그 앞에 만들어져 있는 선, 손절 라인으로 잡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들은 저항선이었을 수도 있고요. 지지선일 수도 있습니다. 저항선이 돌파가 되면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래서 손절 라인으로 잡아줄 수 있게 되는 거죠. 해당 데드크로스 구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드크로스 구간 아래 캔들이 놓여졌을 때 여기는 숏 포지션 영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숏으로만 진입할 수 있는 시그널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셀 시그널 떴고요. 회색 영역 아래 캔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숏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후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 셀 시그널이 두 개가 보입니다. 여기서 숏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손절 라인은 앞에 만들어져 있는 선 또는 여기 잡혀 있는 선, 손절 라인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 라인이 돌파가 되면 저항 라인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지지 저항을 이용을 해서 손절 라인을 잡는 거고요. 하락이 나옴에 따라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간, 이 캔들 확인해 보면 하락폭이 0.78%로 짧게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요. 앞에 여기서 만들어졌던 지지 라인 보입니다. 이 지지 라인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정을 같이 활용을 해서 수익 구간을 여기까지 짧게 잡아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후에 다시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맞고 반등이 나와서 회색 구간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후에 여기 보시면 골든 크로스 자리가 나왔어요. 이 회색 구간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무리하게 숏 포지션을 끌고 갈 필요 없이 손절 라인을 돌파를 했다면 손절에 들어갔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 회색 구간
구간이 좁혀지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좁혀진다는 것은 두 선이 하나로 모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크로스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 마침 바이 시그널까지 떴고요. 여기서 롱으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롱으로 진입했다면 해당 구간 크게 현물 기준 2.6%가량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고요. 여기는 볼 필요도 없이 회색 구간 위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고요. 바이 회색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바이 회색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바이 이 캔들은 회색 구간 돌파가 된 후 종 마감이 됐죠. 롱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해당 구간에서 롱으로 진입을 했다면 큰 상승폭이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약 3.8%가량 수익 구간 발생됐고요. 해당 골든 크로스 이후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고 이후 쇼 포지션으로 진입을 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또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해당 구간에서 쇼 포지션으로 진입 후 또 쇼 포지션으로 진입할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 또 쇼 포지션 또 쇼 포지션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이앤셀 시그널 가지고만 매매를 했을 때에는 롱으로 진입한 이후에는 반드시 숏으로 진입을 해야 됐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롱으로만 진입을 했어야 됐는데요. 오늘 매매법을 활용을 했을 때 롱으로 진입을 한 이후에 추세가 연결이 되면 다시 한번 또 롱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추세가 하락으로 연결될 때 숏으로 진입을 했다면 그 이후에 또 숏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트가 항상 추세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락과 반등 그리고 변곡이 나오기 때문에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잘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신 분들은 신호 채널 입장 자동 매매 프로그램 설치 가이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ill that be quits then? Will we have paid our debt to you? Well, if you insist, it's always good to shake on it.